지금은 두 회사가 27일하고 31일 날 어떤 전망을 주느냐. 중국의 리오프닝 그 효과가 나오는 봄부터 기대가 있으니 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폭등하지도 않고 진짜 이것을 좋게 하면 골디락스인데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100을 사고 싶으면 한 50을 2분기 정도에 확인하고 황창 들어가는 것이 맞는 패턴이 작년 겨울부터 시작이 됐다. 둘 다 갖고 있는 마벨 전략을 가지고 가다가 3월 달부터 바뀌는 거죠. 가치주와 성장주. 네, 3월 달. 자, 그럼 이제 2023년이니까요. 올 시장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1월 달에 4월 달에 기업 실적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눈으로 확인되면서 급락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1분기 실적 보자는 네. 거죠. 4분기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 1분기에 이제 1월 달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급락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가서 1월 효과가 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4분기 실적은 주가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안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왔고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죠. 주가가. LG전자도 그랬죠. LG전자도 실적 나빴잖아요. 네. LG전자도 나빴죠. 근데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최악을 지났다라면은 그 당시부터는 그 실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1분기 가이던스를 주는 컨퍼런스 콜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포캐스트 중요한 건 우리 구정 직후에 1월 27일이 중요한데 금요일이죠. 1월 27일 금요일 오전에 새벽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뭐 LG 에너솔루션 중요한데 오늘 발표했죠, 그저께. 근데 애플이 실적 발표되는 1월 27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숫자가 아니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진짜 감산이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1월 31일 마지막 날 이 두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1월 27일하고 1월 31일이 2월 1일 우리나라는 2월 2일 아침인데 미국의 FOMC에서 25bp가 75% 확률이고 50bp가 25% 확률이잖아요. 50bp만 아니면은 컨센서스 가면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회사가 27일하고 31일 날 어떤 전망을 주냐. 전망이 애매하다. 근데 이제 주시장이 다시 올라온 상태다. 그러면 이 시점이 맞아요. 일단은. 네. 아마도 거기까지는 갈 거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2,300에서 2,500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이 쇼통 랠리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네. 오미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요새 뭐 변이 얘기도 슬슬 나오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변이가 나와서 다른 나라의 전파가 막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는 큰일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약간 제쳐놓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 제쳐놓는다는 게 맞고 잘하면은 한국에 입국자가 들어와서 영향을 크게 주고 전경적하는 것이 1, 2월 달 영향보다는 3, 4, 5월 달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 방향이 서 있는 거죠. 우리 오미크론 작년에 3월인가 피크일 때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한 3개월 정도 걸리면서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끝났거든요. 3개월. 네. 중국도 그렇게 따지면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12월, 1월, 2월 언제 끝나죠? 예, 2월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크는 언제냐면은 이미 피크가 지났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한국, 미국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오미크론 발생하고 40일을 정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중국에 아마 오픈된 게 11월 말인가 12월 초잖아요. 네. 40일이면 지금 이맘때. 구정을 앞두고 사람들이 쫄고 있지만 이미 지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 감염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4억 인구 중 50% 감염되고 그 대도시는 50% 이상 됐겠죠. 시골은 이제 좀 있다가 2월 달에 많이 퍼질 테니까 대도시부터 50% 감염되고 구정 이후로 지방까지 50% 감염되면은 한 7억 감염되고 거기 중에서 치사율이 뭐 0.1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 100에서 200만 명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그거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은 끝이 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변이가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방역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길어야 3월 달에 중국이 양회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면 주식은 아마 2월 말 정도에서는 그걸 반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진짜 정점에서 키고 멈춘다 그러면은 일찍 올 수 있는데 어저께도 뭐 미국의 그 FOMC 그 관련되는 사람들은 5% 가 더 갈 수도 있어. 그러게 너무 매파적 발언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오래 것 갈 같아요. 거야.
그렇죠. 오, 그리고 예전에는 텀이 한 두어 사람이 그 얘기하면 또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죠. 충분해라고 또 완화적인 비둘기파가 또 시장을 꼬시는 말을 한번 해주고 밸런스 했는데 있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사라진 것 사라졌어.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목적이 미션 너무나 클리어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아마 진짜 그저께 그 에버리지 위클리 뭐죠? 그 임금 네. 약간 뭐 저기 약간 레저라든지 다른 쪽에 저임금이 들어가서 좀 낮아진 거지 그 에버리지 그 함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가 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기업들이 많이 자르잖아요. 네. 자르는데 자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시차를 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컨슈밍 파워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작년부터 했으면 3월달, 4월달부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업이라든지 소비가 주는 거는 2분기 이후에나 영향을 미치는 거니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 그 FOMC 입장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빨라도 가을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FOMC가 그렇게 가을까지 아무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완전히 진짜 인플레가 CPI 코어가 아니고 뭐 헤드라인 다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그거는 전쟁이 종전되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 뭐 종전되는데 그게 빨리 될까요? 글쎄 휴전은 빨리 할 수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마치 오미크론이 변이가 갑자기 해서 전 세계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예측할 수 없듯이 종전이 돼가지고 만사 끝 이런 게 아니면은 그러면 CPI가 곤두박질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팽팽한 균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인데 그 모멘텀이 아까 중국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오픈이 하는 효과하고 IT는 뭐죠? 수요가 안정을 다 하니까 액션을 내서 반작용이죠. 작용은 나쁜 건데 수요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컷. 이거 안 돼? 다음 컷은 이거.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가지고 상반기 내내 갈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는 리즈너블하게 해야 된다. ROE가 10%밖에 안 나오는데 마치 15%인 것처럼 하면은 괜히 설발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한 주식이 완전히 드라이브를 하고 장을 확 끌어가기에는 조금 힘이 겨워요. 근데 모멘텀은 컷 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그 효과가 나오는 봄부터 기대가 있으니 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폭등하지도 않고 진짜 이것을 좋게 하면 골디락스인데 나쁘게 보면은 영어로는 태피인데 미적지근한 이런 흐름이 계속돼요. 골디락스라는 거는 그렇게 미적지근하면서 알듯 모를 또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지루한 기간 그냥 잊고 지내면 네네. 결국 돈 번다 네네. 이 얘기인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미적지근한 뭐라 그럴까? 갖다 횡보장? 예, 아주 박스? 애매한. 나쁘게 해서 L자였는데 L자랑은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네. 이미 밑으로 쳤으니까 올라갈 듯 말 듯 하는데 저는 낙관할 수 없고 폭은 우리가 흔히 감질만 나게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 어닝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4년, 25년 땡겨서 60만 원이 될 수 있는 멀티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닝 파워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닝 파워 갑자기 작년에 올해가 150조인가 코스피 나오는 것이 뭐 한국전 빼고요. 이것이 갑자기 뭐 130도 떨어진다든지 170도 간다 이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멀티플인데 한국이 환율 때문에도 지금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효과를 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가. 그렇죠. 근데 환율도 1240 갔는데, 뭐 1200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가지 않는데 혼자 어떻게 1200을 금방 갑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강도도 조금은 조절을 하면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리즈너에 본다면은 너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많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직지근한 시츄에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왜냐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이라면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겠지만 그렇죠. 이미 고점에서 쫙 물려가지고 네. 지겹게 마음 고생하면서 네.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희망은 그래 올해 좀 확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지워야 된다. 그냥 조금 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돈을 갖고 있어갖고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절대 너무 부안해동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물어보면은 사시겠어요? 그러면 사세요. 그때도 사도 됐어요. 지금도 괜찮은 거죠, 결국은. 근데요, 과거에 본인이 한 4번, 5번을 샀다는 저점 매수라면 이제는 30번을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변동성이 아니고 바닥은 잡았는데 언제 의미 있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얘기한 게 지금까지 유효하거든요. 30번을 만약에 워킹데이로 하면 한 달에서 20일이니까 하루 건너서 하면 3개월, 6개월, 4개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월부터 11월, 12월 샀으면 에버리지 하면 지금 되죠. 근데 지금도 나머지 50%를 몰빵하느냐? 그럴 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삼성하이닉스가 바닥을 턴해야지 다른 주식을 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중창해갖고 그 15% 갖고 나머지는 빠져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너무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 바닥은 지난 건 맞는데 이렇게 보시는 건다면은 LG 에너솔스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 다 좋은데 철저하게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 30번은 심했나요? 본인이 한 3번, 4번 샀다 그러면 과거 패턴을 3배, 10번, 12번 정도 늘려서 사시는 게 지금 아까 지리한 장의 흐름의 연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가 팍 빠진다고 얘기를 저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뭐 요즘 규제 풀어졌으니까 더 내려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딴 나라는 그 기업이라든지 국가 부채 이런 것들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여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100을 사고 싶으면 한 50을 5로 나눠서 10번 사고 나머지 50은 갖고 있다가 진짜 2분기 정도에 확인하고 왕창 들어가는 것이 맞는 패턴이 작년 겨울부터 시작이 됐다. 아직까지는 그 연속이고 다만 2월, 3월 코로나가 중국에서 잘 해결되면은 그때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상태라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60% 국가 부채 이거에 대한 위험성,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제까지 것이냐. 걱정했던 것들이 터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진짜 모르겠고요.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알도 사실은 제가 공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 시진핑이 아직은 있잖아요. 서드 라운드인데 서드 라운드의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걸 철저하게 다 그 언더 랩스 그 양탄자 밑으로 감추고 갈 가능성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거만 이번에 오픈한 것이 큰 문제 없고 100만 명 이하로 죽고 해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치료제로 하더라고요. 백신은 포기했고 팍슬로비딘가 그 화이자한테 해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거 한 박스에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인데 5배인가 20배인가 뭐 엄청 비싸게 한다는데 치료제라는 거죠. 미리 백신을 못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료하면서 나머지 걸린 사람 치료하면서 이게 여파는 하면 2분기까지 갈 것 같은데 주가는 미리 끝나겠습니다만 이런 것만 잘 버티면은 그 시진핑의 이 서드 라운드에서의 첫 번째 퍼스트 하프 정도는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길게 얘기했을 때 중국이 굴기를 하겠다고 한 그 시점이 아까 언제 그랬죠? 기술적으로 모든 게 25년에 왔어요. 25년. 25년 보여줘야 돼요. 미국하고 컴프로마이즈를 하든 아니면 지든 아니면 진짜 기술적 생각 뚫든 뭐 하여튼 뭐가 내수가 됐든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25년까지는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기,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거를 다른 그 부채를 다른 쪽으로 그렇죠. 이전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억누르면서 성장, 네. 25년도까지 뭔가 성장에 집중을 할 것이다. 만약에 25년, 26년에 매크로가 안 돌아서고 중국의 그런 그 파워 수요적인 걔네는 엑스포트니까 그 흡수할 수 있는 장이 안 쓰게 되면 그땐 진짜 위기예요. 오히려 전 세계는 금리를 약간 내리는 시기인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국은 그렇죠. 그때 오히려 인플레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다 금리 인하를 먼저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돈 풀 수는 없거든요. 돈 풀어서 되는 자기네들의 상황이 아닌 거죠. 내재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25년도 길어야 26년도 됐을 때 그것이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니까 중국의 그런 이슈는 많이 부동산 전문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감춰놓은 거 인민만 그런 식으로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저번에 11월 말에 그런 큰 소요도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100만 명 죽으면 100만 명 보이지도 않거든요. 10m 거에서.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차 나오고 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마 25년까지 버티면은 흐름 없이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한 어떤 거시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 뭐냐?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경기 위축, 네. 경기 침체 시기에는 가치주다, 중소형 가치주가 네.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래도 성장주 아닐까 이런 얘기 소수긴 하지만 중소형 가치주 뭐 여러 가지 거는 작년 11월 말 12월까지가 유효했죠. 아 그래요 이미 그것도 다 올랐어요? 그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죠. 음식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그런 것도. 왜냐면 IT라든지 성장주가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IT가 아까 액션을 보니까 수요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만 가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런 말을 하기 싫은데 둘 때 갖고 있는 마벨 전략을 가지고 가다가 3월 달부터 바뀌는 거죠. 가치주와 성장주. 네, 3월 달 늦어도 6월 달은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삼성전자 아니면 좀 말씀 못했지만 뭐 애플의 뭐 메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려면 제품이 나오는 게 올해 6월 9월이거든요. 6월 9월 되면 새로운 VR이고 리얼리티에 대해서 또 실제는 24년 5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버즈워드가 나타나는 것이 올 여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성장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가치에 대한 그 밸류보다 좀 더 포커스가 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매크로 환경이 조금은 수그러지고 중국 오픈되고 이런 것이 다 그다음에 삼성이 컷해서 재고가 소진되고 이런 게 마무리 됐을 때 되는 거니까 그거 진행할 때까지는 밸런스 또는 바벨.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4월 달, 늦게 되면 6, 7월 달에는 아마 성장주 쪽으로 가는 패턴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성장주, 그럼 우리가 성장주도 사실 참 다양한 네네. 섹터와 산업,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성장주, 뭐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요즘 뭐 떠오르는 거 보면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 AI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XR 기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이번엔 제대로 된 그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네. 기대감도 있고. 이게 사이클이다 보니까 주식도요. 어떻게 우리 작년에 그 가을인가 이제 2조 뭐죠? 2조 태방원.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그런 거가 다 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힘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 같고요. 저가 매수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특히 2차 전지 같은 건 많이 빠졌을 때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다시 저가 매수. 그런 거 말고 성장 자체에 대한 테마에서 어텐션 받는 거는 아까 메타나 VR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폭과대 반도체 사이클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패턴으로 좀 더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진짜 중국이 리오프닝 해가지고 인플레가 아주 강하기 전이라면은 중국발 제조업체의 다시 부활과 함께 생산될 수 있는 거, 그게 화학주. 오늘 어저께 많이 오르던데 그런 것이 내년을 바라보고 땡길 수 있거든요. 24년을 보고. 만약 24년을 보고 땡기면 삼성하이닉스가 24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그런 화학주라든지 시크리컬, 심지어 올 가을 겨울에서는 이건 성장주가 아닌데 철강주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중국, 그 다음에 성장주는 메타라든지 그 관련되는 거하고 IT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2차 전지는 한물 간 게 아니고 한바탕 했기 때문에 24년 넘버가 보일 때까지는 저점 매수 이런 정도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장주로 하면 여기 빠진 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플랫폼주. 플랫폼. 지금 요새 플랫폼주 움직임이 좋았는데 마침 또 중국에서도 그렇죠. 알리바바 엔트그룹 네, 상장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규제가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또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냐 카카오냐 그 우선순위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는 뭐 또 회사가 달라서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정도로 보시죠. 2차 전지가 24년 넘버가 바라왔을 때 다시 어텐션이 되듯이 네이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밸류가 낮아질 것이고 그래도 성장주가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그 탑5, 10에 들어있는 주식이니까 네이버 정도는 좀 잡음이 덜한 애니 K보다는 조금 더 어텐션이 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완전 주도할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뭐 아까 삼성전자 9만 원대 물리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카카오도 그렇죠. 지금 고점에 네, 물리시면 맞습니다. 반토막까지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참 허다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렇게 버티면 그 날이 올까? 내가 산 가격 이상이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믿음이 있었을 거고. 근데 회사가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한 1년 더 줘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이가 하는데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쪽에 속하는지는 개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올라올 때 줄이시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까
그 당시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턴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중국발 제조업체 한다든지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온 걸 가지고 있어서 뭐 10% 20%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전 찾겠다고 비중이 내가 30%인데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30% 갖고 있는 거 30% 이상 줄여서 다른 걸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건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그 수익률이 올라갈 때도 많이 못 올라가는 게 되니까 너무 한 군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친 것 같고 내가 사랑해서 과거의 영광식으로 여기서 뭐 50% 100%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고 결론은 그렇게 과거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여간해서 없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 환경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난 유동성 네, 공급, 네,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방구석에만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네. 상황, 네, 이러저러한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냐.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한 예. 네, 시간이지 않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전 리서치 센터장이셨으니까 이제 꺼리낌 없이 말씀하실 수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아스트라자산 리서치 본부장이신 김장렬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